안녕하세요. 친환경 패키징 산업계 포럼 로지솔 세션 진행을 맡은 박영학입니다. 로지솔 그룹 ESG 경영실을 맡고 있으면서 평소 친환경 패키징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준비위원회에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 물류와 자원순환 사업을 주제로 진행하는 로지솔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업의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업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로지솔과 협력 회사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비즈니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총 3분야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리유저블 물류기계 공동 운영 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두 번째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소재 개발과 순환경제에 대한 협업 사례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유가치 창출의 핵심인 풀링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친환경 비즈니스와 자원순환 사업 관련 협업 사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리그와 재사용 용기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드의 이웅장 대표님을 모시고 NFT를 활용한 다회용 컵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드의 대표 이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패키징 관련 발표 사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NFT를 활용한 다회용 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적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ESG 그리고 기술, 스포츠 이 세 가지 테마가 사회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ESG도 중요한데 특히 그 안에서 다회용 컵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와 KCP 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필요성이 있는 ESG에 그 중에서 다회용 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NFT의 기술,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K리그 등의 스포츠 산업에서 이 ESG 다회용 컵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회용 컵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점도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했을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효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비단 KCP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씬에서는 야구, 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엽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사례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KCP와 K리그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컵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즉 스포츠 팬이 되겠죠. 팬을 대상으로 해서 리워드 체계를 저희가 마련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요즘 많이 핫한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게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저희가 다회용 컵에 적용을 해서 이 다회용 컵의 스포츠 산업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회용 컵 프로세스는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 물류 시스템과 동일하게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 후 수거되고, 수거된 컵은 세척 그리고 다시 배분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와 K리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의 단계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음료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저희가 그 컵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 인식에 대한 결과를 NFT라는 증명 가능한 증서로서 저희가 발급해 주는, 그리고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리워드 체계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통합 마케팅 플랫폼 앱을 저희가 공동 개발하여 운행 중에 있고, 이 앱을 통해서 다이온컵의 일반인 대상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는 NFT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언론이나 이제 글로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NFT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NFT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즉 디지털로 개발된 일종의 디지털 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문서인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개발되어 그 누구도 복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원천적인 데이터가 변형이 안 되는 그런 증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사용한 다이온컵의 사용 이력이 NFT로 발행되고 증명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한 그 사용 내역이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도 없고 그 혜택은 오로지 나에게만 기속될 수 있는 기술적인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좀 어렵지만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쉽게 말하면은 그 NFT라는 것을 발행하는 이유, 이제 무엇 때문에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는 자산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산을 디지털화하게 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 NFT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가치 전환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즉, 이 NFT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게 되면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왜 발행해야 되냐, 자산적 이유. 두 번째, 기술적인 전환, 즉 디지타이제이션. 세 번째로는 발행된 NFT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저희가 다이온컵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에셋이라는 부분은 다이온컵 또는 다이온컵을 사용했던 이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디지털화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이온컵의 사용과 관련된 NFT를 발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발행된 다이온컵의 NFT에 대한 가치는 소비자들, 즉 사용자들에 대한 K리그 또는 파트너사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현재 K리그가 실제 운영 중에 있는 킥이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드는 K리그의 디지털 전환,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공동 개발해서 이제 공식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는데요. 7월 초에 런칭된 킥 앱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포츠 팬, 그 중에서도 축구, K리그 팬이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내용을 수준차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는 일종의 팬 중심 리워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다이온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팬 활동 중에 하나를 다이온컵 사용, 쉽게 말하면 경기장 가셨을 때 음료를 다이온컵으로 이제 이용했을 경우에 그 컵에 대한 사용 이력을 가운데 보시는 QR코드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컵에 대한 사용 이력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그 결과로 리워드를 주게 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가 그 컵 사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컵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장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K리그와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판타지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축구 게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저희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반짝거리는 녹색이 이제 KCP라고 되어 있는데 실물에 이제 다이온컵이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디지털로 활동되고 있는 다양한 게임 선수 카드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한 다이온컵으로서의 아이템화 작업도 저희가 부가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등 이렇게 디지털이 결합됐을 때, 그리고 NFT가 결합되었을 때 실물로 보여지게 되는 다이온컵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활용에 대한 효익이 소비자들, 팬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ESG, 그 중에서도 다이온컵의 일반인 확대가 저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K리그, KCP 등과 이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다양한 활용처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다이온컵을 스포츠 산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NFT라는 기술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이어용 컵 실사용에 대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다이어용 컵, 이 바로 그 대상품인데요. 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지금 로고가 되어 있고, 이 자원순환 경제에 하나의 그 초석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이 NFT가 다회용 컵을 만났을 때의 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유의미한 운영 플랫폼을 K리그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사실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더욱 많은 컵의 이 재사용을 위해서 로지솔의 회수 시스템과 세척 솔루션으로 이 함께 협력하면서 자원순환 확대와 NFT 거래 그리고 리워드 지급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과 수익 창출을 기대해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토론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잠시 후 토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재생 소재 개발과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HDC 현대IP 반준현 매니저가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IP PO연구개발팀 반준영입니다. 당사는 2000년 1월 현대산업개발 유아사업부에서 분사해서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통해 사회의 가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복합 플라스틱 PS 사업부문 전문 회사입니다. 복합 소재 사업부문은 자동차용 부품 소재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 바이오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복합 재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용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관련해서 현재 정부와 시장의 친환경 정책과 완성차 메이커의 소재 적용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재활용 재료들을 적용한 소재 개발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용 친환경 플라스틱과 관련해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두 키워드가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로 과거에 비해 원재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관련해서는 동산업군, 즉 자동차 부품 재활용 소재에 국한되었던 소스의 활용이 타 산업 재활용 재료 적용이 가능해졌고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관련해서 한정적이던 재료 범위에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면 바이오 기반의 모든 재료들이 검토가 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들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에 소재 성능은 기존 소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외관, 냄새 등의 감성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이 어려운 재생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메가트렌드에 따라 당사는 로지솔과 2022년 3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개발과 관련한 양사 간 MOU를 체결하고 각사의 R&R에 따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재활용 기반의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개발은 재활용 재료의 품질이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로지솔에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재활용 재료를 확보하고 당사에서는 최종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 부품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종 이상의 PP 기반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를 검토하여 8종을 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 등과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냄새, 이물 등과 같은 공정 개선을 통해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이슈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MR 재활용을 이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재활용 재료는 저가 제품이라는 인식과 제도적 이해의 결여로 재활용 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용으로의 적용은 그 범위가 비가시 영역 비안전 부품으로 한정되어 검토되고 있으나 재활용 부품 재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그 활용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해 주신 대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변화되는 그 국민들의 인식을 기업들도 잘 이해해서 현대 EP에서도 친환경 사업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주시는 상황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토론 자리에서 다시 모시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공유가치 창출의 핵심인 풀링 시스템 사례가 이어지겠습니다. 친환경 물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음 발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RRPP, 폴드팩,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패키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글로벌 수출입 물량에 대한 리터너블 팔레트 RRPP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RRPP는 리사이클, 리유저블 플라스틱 팔레트의 약자이며 이번 발표는 RRPP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 팔레트풀 윤상수 프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지솔 글로벌 마케팅 윤상수입니다. 이번 2022 친환경 패키징 K 순환경제 3차 포럼에서 글로벌 수출입 물량 리터너블 팔레트 RRPP 적용 사례에 관련해서 대상과 로지솔의 협업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ESG 대상 주식회사의 ESG 비전과 기준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대상 주식회사와 로지솔의 협업 사례를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와 그리고 향후 계획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식회사는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 회사로서 건강한 식품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란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환경 경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유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우수기업 수준으로 환경 경영 목표 및 역량 강화하는 ESG 비전을 설립하고 환경 영향 인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아래 세 가지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친환경 패키징 개발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환경 영향 인자를 저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환경 가이드 상세 라인은 지금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 물류, 제품 혁신, 조달, 기업 역할, 적용 범위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목표 설정에 부합하기 위해 리터너블 팔레트인 RRPP를 연간 4만 매 이상 수출입 물량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주식회사와 로지솔이 어떤 사업을 통해 ESG 비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사례입니다. 대상 주식회사는 2019년 4월부터 팔레트 물동량으로 연간 2만 매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미원 제품에 리터너블 팔레트인 RRP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RRPP의 미원을 적재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도착 후 1차 거점인 대상 공장과 거점에서 회수를 진행하고 2차로는 출고처인 대리점과 최종 사용 고객에서도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식회사에서는 대리점, 최종 고객으로의 출고 정보 제공과 함께 회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수 수량 상승에 따른 사용 비용 절감이 이뤄내고 있고, 또한 회수된 RRPP는 로지솔이 다시 수출 기업에 활용함으로써 ESG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사례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베트남, 필리핀에 수출 제품에 RRP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호 협조를 통해 해외 영업부에서 해외 고객사에 현지 회수 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로지솔 현지 법인에서 회수 후 수출 고객사에 재화 사용하여 추가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너블 팔레트인 RRPP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회수 플로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장 간 운영입니다. 생산 공장에서 수출된 RRPP가 현지 공장이나 거점에서 제품 사용 후 회수되는 플로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이 아닌 흔히 딜러사라고 얘기하는 유통, 판매, 고객사로 출고되어 2차 혹은 3차 출고 후 회수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최종 사용업체에서 RRPP를 회수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출고 정보가 있어야만 회수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출고량이 소량인 경우가 많아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 주식회사의 협조를 통해 팔레트 재사용 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 감축, 원가 절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터너블 팔레트인 RRPP를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크게 환경, 비용, 품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이슈입니다. 플라스틱 팔레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패키지 사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일용 팔레트를 사용으로 인한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을 팔레트 회수, 재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강조하는 최근 분위기로 인해 재사용 패키지 사용을 통해 환경 보존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비용 이슈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원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사 협력을 통해 팔레트 회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곧 추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품질적인 측면입니다. 단순 목재 팔레트나 저중량 일회용 팔레트 사용 시 팔레트 파손에 대한 고객스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RRPP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하던 파손 클레임이 줄어들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55갤런 드럼으로 수입하고 있는 토마토 페이스트에 철제 IBC인 폴드팩을 패키징 병행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폴드팩 적용을 통해 폐기물 감소, 포장 원가 절감,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ESG 경영을 위한 대상 주식회사와 로지스월 간 양사 간의 협업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내외 환경 규제 강화 이슈 속에서 환경 보전과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폐기 감축과 유닛로드 시스템 풀링을 통해 팔레트 재사용 체계 구축에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향후 토마토 페이스트에 폴드팩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은 다음 영신금속공업 발표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윤상수 프로님은 시스템 이해도 때문에 직접 한국 팔레트 풀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대상 관계자님도 직접 토론 때 모셔서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섭 프로님. 앞서 언급한 리터너블 패키징 폴드팩과 관련해서 적용 사례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RPP나 폴드팩 시스템 개념이 다소 어렵다 보니 이번에도 풀링 운영사인 한국팔레트풀에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신금속공업 폴드팩 적용 관련돼서 친환경 패키징 포럼 발표를 맡게 된 김다섭입니다. 오늘 영신금속의 폴드팩 적용 관련돼 가지고 컨텐츠는 크게 회사 소개, 그리고 협력 사업,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4가지 컨텐츠로 오늘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영신금속은 세계 최고의 파스너 및 정밀 가공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그 모토 아래 창업 이래 현재까지 볼트, 스크류 및 정밀 단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스너 전문 업체로 국내외 자동차, 전자, 기계,
건축 등의 약 12,000여 종의 전문화 특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은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돼서 각종 인증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14064 2006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증명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식 인증된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친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친환경 SCM 발굴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활동, 무료 급식 활동,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 내 이미지라든지 각종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 사업의 소개입니다. 영신금속은 기존에 이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만의 독자화된 그 SCM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원래 기존의 목재 팔레트와 자체 회수 전용 드럼통을 이용해서 법인간 이동하던 물류기기 프로세스에서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영신금속은 목재 팔레트와 드럼 그리고 비닐을 통해서 자기네 제품들을 법인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영신금속 태국에서 영신금속 한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었었고 추가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폴드팩 적용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품은 너트류가 되었고 폴드팩을 최초로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입은 영신금속 태국에서 영신금속 한국으로 이렇게 수출입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됐었고 폴드팩을 월에 400에서 500개 정도 이용하면서 공급이나 회수에 대한 부담 없이 영신금속은 폴드팩 프로세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세 프로세스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영신금속 태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폴드팩을 이용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로지스올 태국 법인이 빈 폴드팩을 영신금속 태국에 납품을 하게 되고 이 영신금속 태국은 그 빈 폴드팩에 자기의 제품들을 적재해서 영신금속 한국으로 폴드팩제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신금속 한국에서 사용이 완료된 빈 폴드팩들은 로지스올 KPP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이것들을 세척, 선별 작업을 진행해서 다시 빈 폴드팩을 로지스올 태국 법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게 되면서 영신금속은 폴드팩의 회수 및 공급을 모두 로지스올에게 이제 맡기게 됨으로써 회수 및 공급 부족에 대한 부담 없이 폴드팩 프로세스 풀링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로 인한 기대 효과입니다. 영신금속은 폴드팩을 이용한 리터너블 물류기기로의 전환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용하고 있던 물류기기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목재 팔레트 이용으로 인한 폐기 이슈가 있었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CO2 절감에 대한 니즈도 있었고 ESG 경영 목표 및 성과 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영신금속은 리터너블 폴드팩을 이용함으로써 폴드팩 재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환경 보전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체 물류 회수 비용 이슈가 있었고 목재 팔레트 구매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영신금속은 풀링을 이용한 재회수 부담 완화 그리고 일회성 물류기기 구매 부담 완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류 효율성 측면입니다. 기존의 물류기기들은 다단 적재 등 공간 활용도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포장 단위당 적재량이 적어서 이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영신금속은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창고, 컨테이너 내 안전한 다단 적재가 가능해졌고 기존 대비해서 포장 단위당 적재량이 증가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영신금속은 폴드팩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 쪽에서 SCM을 구축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었고 향후에는 단순하게 법인간
이제 태국과 한국간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간에도 폴드팩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수출 시에 영신금속은 목재 팔레트와 카톤 박스 그리고 각대를 이용해서 일회성 포장 용기를 이용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폴드팩을 적용함으로써 영신금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현재 한국에서 유럽향 폴드팩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 팔레트 및 카톤 박스에서 폴드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 모든 폴드팩들은 고객사로의 수출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고객사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개선 예상 내용으로는 친환경 패키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일회성 물류기기 미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이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포장 원가가 절감되고 운영 프로세스가 개선되게 됩니다. 영신금속은 이렇게 폴드팩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자기들의 글로벌 사업에 조금 더 환경적 측면 그리고 비용적 측면 그리고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신금속공업이라는 업체와 폴드팩이라는 물류기기를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신공업금속 법인 간 그 물류 구간 외에도 유럽 수출 시에 폴드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신금속공업에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김광준 팀장님도 잠시 후에 토론 자리에 모셔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섭 프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 이슈이고 관심도가 높은 2차 전지 배터리 그 패키징과 관련해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입고는 어떻게 포장이 되어지고 이러한 플로우상 현재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재 PM님을 모시고 발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온의 포장 TF 전용재 PM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2년 친환경 패키징 K 순환경제 3차 포럼에서 부품 이송용 포장 개선에 관련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그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 글로벌 완성차 예를 들면 포드, 현대기아,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의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공급을 통해서 저희는 환경을 개선을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KBM이라고 저희 헝가리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지소울과 함께 그 P박스, 그다음 트레이에 대한 공급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셀과 모듈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의 포장재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저희 이 모듈 부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핏박스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회용 포장재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 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 핏박스와 트레이를 활용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청정도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게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다회전 할 수 있게 리유저블 패키징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포장재를 감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션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다회전 물류기기를 어떻게 도입을 할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지솔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이제 저희 공장에 특화된 그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 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물류 효율화 쪽에서도 이제 솔루션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가 헝가리 비즈니스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패키징 모듈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객들이 상이한 규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표준화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일회용품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SK 그룹 내에 그 지오센트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과 제품을 로지솔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핏박스라든지 트레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팩이 다양한 그 저희 칼튼 박스라든지 이제 나무 상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리유저블 패키징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제 폐기물이 이제 대폭 이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그 경제적 가치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고, 또 CO2 감축이라는 그도 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이제 동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지금 로지솔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PM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해 주신 상황에서 SK 지오센트릭과 로지솔 간의 MOU 사진이 좀 눈에 띄는데요. 향후 SK그룹과 로지솔이 그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도 양사 간의 협업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과 리유저블 패키징 확대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로지솔의 풀링 시스템 적용을 통해 기업들이 물류 기기와 패키징을 반복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원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의 환경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화학업계, 식품업계, 기타 여러 업종과 협력해서 친환경 패키징 소재 개발에 이어 고품질의 원료 공급을 위한 회수 선별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물류 개선을 위해 로지솔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통제와 관리는 IT 분야와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고도화 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이어지는 토론에서 발표한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역할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그 기업 관계자분들과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플라스틱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생산된 플라스틱이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자원 이용, 그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발생 제로화를 추구하는 순환 경제로 경제 전반의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비단 단일 기업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사든 공급사든 상관없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그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지솔 그룹과 협력 회사들은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회수물류, 재활용 활성화 등의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선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산업 현장의 실제 사례를 공유해 보았고요.
이어서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무엇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신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역시 앞서 발표한 협력회사 관계자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위드의 이웅장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K리그와 공동 운영하는 다회용 컵 관리 플랫폼에서는 이 다회용 컵의 이동 경로나 세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K리그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앱에서 다회용 컵을 개체 관리하고 있고, K리그 팬의 유의미한 자발적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 NFT 기반으로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타 버전 이후에 리리 프로젝트만을 위한 플랫폼에 KCP 모든 B2C 사업을 기관계와 매칭해서 관리하며, 이때는 실시간으로 세척하는 과정을 소비자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해 보도록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세척은 KCP와 위드가 관리하고,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개발 도입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다회용 컵 운영관리 프로세스 상에서 사용한 용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스템과 운영 과정이 고도화돼서 타업종으로 확산된다면 폐기물 감축과 플라스틱 재활용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위드 운영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대표님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이피 반준현 매니저님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식품, 산업,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적용되는 포장재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포장재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의 원료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MR이라고 하는 물리적 재활용과 CR로 불리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간단히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장재용 플라스틱은 그 재질과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식품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오염이 좀 심한 경우, 그리고 재질이 여러 개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활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문의해 주신 그 기계적 재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사용 후에 우리가 각자 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분리된 플라스틱 재료를 그 분쇄하고 세척, 그리고 다시 용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 형태만 변경을 시켜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그 형태만 바꾸는 것을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재활용은 그 지금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그 플라스틱의 원재료 상태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그 오일이나 나프타, 탄화수소 등으로 분해하는 열분해, 그리고 단위체로 바꾸는 해중압, 그리고 정제를 하는 정제, 용매 기반의 정제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점은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제일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 기술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통해서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이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기계적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대 EP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용 소재로 고객사와 함께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종합화학사 그리고 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그 화학적 재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자원의 그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그 포장재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재생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그 재생 원료로 활용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화학업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폐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표준이나 기준을 정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산업군 전반에 걸쳐서 이산화탄소 절감 그리고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서 지금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이피는 재활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 재활용 재료의 활용 그리고 포장 플라스틱 소재 개발에 로지솔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중심으로 그 기준과 표준을 확립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소재를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친환경 패키징 산업과 자원 순환 경제를 위해 그 소재 개발에 힘써 주시고 화학업계 내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그 가치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풀링 시스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자원 순환 경제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그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제조, 생산, 유통, 소비, 회수, 이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자원 순환 그런 경제 속에서 그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 앞서 발표한 풀링 시스템은 이러한 자원 순환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류 시스템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장된 제품을 적재해서 이동시키는 물류기기와 패키징에 대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 이런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효과,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협력사의 그 재활용 기술력과 로지솔의 회수물류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지솔 그룹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상용화시키는 연구와 개발에 노력해왔고 자원 선순환에도 앞장서서 협력사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친환경 패키징 시스템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분들과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대상의 김유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대상은 현재 그 로지솔 RRPP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간단히 들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RRPP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팔레트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출용 팔레트에서 이렇게 비해 갖고 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또 생활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 자원화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는 RRPP 도입 자체가 친환경 물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바이오, 생분해성 등 이런 자연 기반 친환경 원료로 하는 식품업계 포장재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이러한 친환경 원료로 포장재를 생산하게 되면 분명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에서도 친환경 소재로 패키징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대상 주식회사에서도 ESG 실이 있으면서 저희도 이제 친환경 쪽에도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저희도 이미 이제 선물 세트 포장 용기를 플라스틱 그 포장재에서 종이팩으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아이스팩도 젤류에서 이제 물로 교체를 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패키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지솔에서 개발한 RRP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생분해성 원료로 패키징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친환경 소재 이 패키징 그 사용 확대에 대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우선은 지금 수출 컨테이너 쇼링을 할 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에어백을 종이 충전재 교체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로폴 박스를 종이 박스로 교체하는 것도 역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장재 에어캡을 종이 충전재로 같이 교체를 하는 건 역시 검토를 해서 점점 더 친환경 패키징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상이 그 친환경 패키징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 식품업계 전체에서도 이렇게 대상과 같이 친환경 소재 포장재가 좀 많이 사용되고 확대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영신금속공업의 김광준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폴드팩이라는 그 친환경 패키징을 사용하면 실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어떤 점에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전년도에 그 발생된 이제 물류 대란과 그다음에 원자재 값의 인상에 따른 저희 이제 제조 산업에 대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당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소재와 그다음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서 로지솔의 폴드팩과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물류를 이용을 할 때 태국과 저희 한국과 나무 팔레트라든가 그다음에 원형 드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류를 이동을 해왔으나 그에 따른 발생되는 이제 폐기물,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로지솔에 폴드팩을 적용을 하면서 팔레팅의 다양화, 그다음에 규격화를 맞춰서 저희가 많은 물류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 자재를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모든 비용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지솔에서 팔레팅 대행, 그다음에 물류 이동까지 다 전부 다 책임지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더더욱더 편하고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로지솔에서도 조금 더 노력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덕분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친환경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더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패키징 적용에 노력해 주시고 그 자동차 부품 업계로 추가로 좀 확산되기를 좀 바래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SK온 전용재 PM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핫하죠.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친환경 패키징 설계를 그 고민해서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구조와 소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로지솔과 함께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추가적인 좀 설명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SKO는 로지솔과 작년부터 헝가리 공장에 들어가는 그 핏박스와 펫트레이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함께 저희 미국 공장도 계속 그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이런 친환경 그 패키징 설계를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이제 친환경 소재 개발이라든지 저희 서플라이 체인 내에 이제 리유저블 패키징을 이제 표준화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로지솔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그 해결과 그 지속적인 변동성이 가능한 그 패키징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그 표준화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양사 간의 노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좀 확신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키징 그 재활용을 위한 정부 정책 요구 사항이나 규제 완화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로지솔의 또 반대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그런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새로운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면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그 친환경과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원자재 공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국가별 정책 이슈에 굉장히 지금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환경이라는 목표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급한 것은 이제 친환경 그 다회전 물류기기나 이제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로지솔에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장들이 이제 그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로지솔과 저희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그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한 대응이 절실히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사례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의 대체재 개발과 친환경 소재 상용화, 그리고 친환경적 처리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와 플라스틱이 상생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토론을 통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패키징 이동 경로 관리, 그리고 회수와 세척 문제, 친환경 패키징 소재 개발 및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 보았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친환경을 위한 폐플라스틱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측면에서의 산업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친환경 패키징 산업계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에서의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패키징 사용 확대와 현안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력의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류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계의 친환경 소재 기술력을 공유해서 폐기물 재사용과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장재와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사용하는 자원순환 경제 체제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지솔 그룹과 협력회사는 지속가능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 창출을 통해 친환경 패키징 산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지솔 그룹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